예, 3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2015년 11월 18일입니다. 요새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세월들이 지나가겠죠. 예. 사형식이 이제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굳이 새로운 강의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제가 속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좀 끄트머리가 남게 된 기분이에요. 사실 오늘 실질적으로 5형식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기 목차에서 여기를 보시면 사실 이게 메인이었죠. 이게 메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메인이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험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냈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었어요. 요게. 그래서 이런 문장을 I envy your 지명관계상 그냥 garden이라고 할게요. garden to you. 뭐 이런 거를 썼을 때 맞았나 틀렸냐 이런 거 안 된다. 예,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아예 안 내요. 예, 그래서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gave her a book.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I gave her a book.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 뚝 떼어가지고 와서 I gave her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원래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무슨 인신매매범 비슷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생겨 먹기를 간접 목적어 또는 부사적 요소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I envy you your garden 이런 문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부러워하는 마음의 방향은 you를 향하고 있고 부러워하는 것의 내용은 garden이다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말이 되는 거예요. I envy you. I envy your garden. 각각 이렇게 해도 나는 너를 부러워한다. 나는 너의 정원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해도 말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성질이 좀 달라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성질이 좀 다르고 이 문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두 개의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애예요. 사실은요. MB가. 그런데 뭐 그래서 무슨 뭐 혼비 무슨 그런 영문학자인가 뭐라 26형식 주장하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적 의미에서 사형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 명사 나오고 이 존재와 이 존재가 서로 다른 입장이면 얘가 방향이고 얘가 대상이다. 그래서 사형식이 된다. 바로 이 범주에는 또 들어가는 거라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속성이 좀 다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는 이제 간접 목적어지만 사실은 원래는 직접 목적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envy your garden, 뭐 to you,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안 된다. 이런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 하는 게 시험 꽤 나왔었는데 뭐 말 꽤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예 안 물어봅니다. 그냥 해석만 할 줄만 되는데 그런 거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림이나 좀 그려보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케이. 요게 바로 직접 목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I envy you. 나는 너를 부러워해. 이거 I gave her.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내용이 완전히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오케이. 또 내려가서
여기다 I에 여기다 그려볼까요? I에 I envy your fine garden. 예, 나는 너의 훌륭한 정원을 부러워해. 근데 이게 모여서 이렇게 사형식으로 된다. 금방 설명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목이니까 보이시나요? 안 보였군요, 그동안. 예, 됐죠? I envy you, your fine garden.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냥 해석만 할 줄만 됩니다. 해석하고 영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네, 없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것도. 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바로 옆에다 그리죠. I, he죠. He teaches us. 오케이. 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He teaches English.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형식이 되면서 보이시나요? 예. He teaches us English. 오케이. 예, forgive라는 동사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forgive라는 게 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죄 자체보다도 사람을 용서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관계입니다. 요거는 아예 이렇게 적어야 되겠군요. 예, 똑같은 관계예요. 이렇게. 예, 보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여기다 좀 그릴게요. 깨끗한 데다가. 예, 여기다 놓고. 예, 요게 말 되고요. 아이고. 명령문이네요. 보통 용서해 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예. Forgive us. 예. 하고 예, 이거 용어에서 저기 단어 뭐 신이라고도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 하는 거 봐서 제가 개신교도라는 거는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예, 개신교의 지나친 우경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또 뭐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은 정말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모든 개신교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혹시 이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요즘에 힘듭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헛웃음이 나는군요. 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이게 각각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는 아예 여기다가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세이브도 그렇대요. 같은 성질을 했는데 예,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예. 오케이. 근데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긴 안 돼요. 이거는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좀 예의가 달라요. That will save us. 이때는 save가 구하다라는 뜻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save도 삼형식으로 뭐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 옛날에는 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예, 뭐 무시해도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욱더 무시해도 되는 거. 이거는 순전히 그냥 발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give, 이걸 만약에 어순 지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give, 여기 있네요. give me it. 그럼 give me it. 이 계속 it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give it me. 어때요? 발음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하기 편한 대로 대명사 있을 때 쓴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give this me. 이건 또 안 되죠. give me this. 이거는 이제 원래 순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에 좀 유의를 하면 된다. 요게 단데, 참, 이거 가지고 10분밖에 안 되는 거 미리 좀 땡길 걸. 그렇다 놓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오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다 놓기에는 그냥 오형식 1강으로 놓는 게, 맞겠네요. 예, 하여튼, 예, 그거는 그렇게 제가 좀 앞에 공고에다 써놓도록 하고요. 이제 막바지에 넘어 들어왔습니다. 오형식, 이 본질 설명은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 오형식 문의 본질은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따로 주어 사수로 관계를 이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본문 공부하면서 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명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설명부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예문 좀 보실까요? 이거는 이미 아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는 훌륭한 신사이다. 인데, 이거를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자, 나는 그가 훌륭한 신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꾀를 내든 거예요. 좀 줄여보고 싶은 거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좀 자리를 좀 침범하긴 했지만 이 전체가 think의 목적어라는 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절인데 이 절을 없애는 대신에 나머지를 전부 다 목적격으로 바꿔버리면 좀 말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목적격을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힘으로 바꾸는 거죠. 동사는 어떻게 바꿔요? 명사로 만들면 되죠. 가령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명사니까 그냥 모든 격에 공통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냅두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만 좀 그림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 절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그림이 지저분해서 좀 단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I think. 이 목적어를 전체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he를 힘으로, is를 to be로 하고 fine gentleman은 똑같이. 오케이.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했느냐면은 또 이걸 줄이려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게 이 안에서 나름대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된다며.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절이잖아요. 절이니까 이 안에서도 나름 문장의 구조는 갖춰야 돼요. 뜻이 없는 주제에 생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해놓으면 요놈이 서술어예요? 아니에요? 서술어가 이제 아니잖아. 이미 주어 동사,
그러게 이제 인도 유럽 중에서 이제 그 북유럽 계통의 언어 주어 동사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예, 그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투비를 쓰는 거는 쓰잘데기가 없는 짓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략된 형태가 성립 가능하더라. 이렇게 그런 말이 처음에 I think that he is a fine gentleman이라고 쓴 것보다 이렇게 I think I'm a fine gentleman. 예, 말이 엄청 짧아졌죠. 요런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게 오형식이에요. 그럼 어떤 구조가 되었냐면은 이런 구조가 돼요. 여기 보이시죠? 예, 말이 여기 보세요. 이거에 비해서 I think that he is a fine gentleman에 비해서 I think him a fine gentleman. 이렇게 돼서 I think him a fine gentleman. 이게 엄청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얘가 주어 됐죠? 얘가 주어 서술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목적어인데 이게 목적어라는 건 맞는데 목적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건 a fine gentleman 요게 목적 보호예요? 아니면 to be까지 포함한 이 부분이 목적 보호예요? 예, 오형식은 이 부분을 가만 냅둘 수 없으니까 그냥 통틀어서 이걸 목적 보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목적 보호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원래 원래 이 종속절에서의 서술어가 목적 보호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예, 어쨌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 보호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어메 여기가 이 부분은 그냥 문장으로 놓고 보면 그냥 이 형식이네. 이 형식 중에서도 이 명사가 나오는 이 형식이네. 그러면은 요 이 형식이 형용사 나오는 이 형식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한 게 바로 242번 문장이에요. 242번을 241번보다 242번을 먼저 다룰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She is happy.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다가 되겠는데, 요런 문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통으로 이거 전체가 그림을 좀, 또 잘 못 그렸네. 균형이 좀 없게 그렸는데 이해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됐다. 오케이? 납득이 되시죠? 나는 그녀가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또 없애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오타가 많이 나오네. 좀 지울게요. 다음에 책으로 낼 때에는 오타를 좀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 데는 우선 좀 급조해서 만든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I believe her to be happy. 이 관계가 되더라는 얘기. 근데 얘는 이제 서술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 똑같은 논리예요. 보이죠? I believe her happy. 그러니까 아까 같이 요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요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어차피 이 부분이 이 형식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 보호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건 알겠어.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고 이걸 통틀어서 목적 보호로 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이 형식이네. 이 형식은 못 올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여기는 본문에 조금 안 들어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요. 아까 그렇게 이 형식이 나왔는데 이 형식은 못 올까? 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는 얘기죠. 이런 식이죠. My mother advised me to go there.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게 오형식의 본질이에요. 일형식이 됐든 이 부분이 일형식이 됐든 이형식이 됐든 삼형식이 됐든 사형식 심지어는 오형식까지도 이 부분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모가지가 있죠. 요 자리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은 내 어머니가 충고한 거야.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충고를 한 거냐면은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바라보고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어순으로 어떻게 되었냐면은 내 어머니는 내가 나더러 거기에 가라고 충고했다. 우리말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납득이 되시죠? 그럼 여기가 아까 2형식 되는 거 봤잖아요. 3형식도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My mother advised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게요. My mother advised me to 이 형식은 아까 봤고요. study English hard. 그러면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to study English hard. 이게 완전히 이 안이 마치 무슨 문장 같다니까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서 이 내부적으로는 삼형식 구조를 이루면서 이거 전체가 어드바이즈의 목적 역할을 해요.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이형식 보호라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제 이 형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서술을 포함하지 않는 이 부분이 보호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자리에, 주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와요?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형식 목적 보호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호대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목적어고 이 서술 부분, 술부 전체가 그러니까 이 목적어 안에서의 술부 전체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 목적 보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이 마치 서술어와 같은 부분, 이 부분이 목적 보호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목적어고요. 오케이. 목적어, 목적 보호. 그러면은 1형식도 오고 2형식 아까 구경했죠. 3형식 오는 거 봤잖아요. 4형식은 못 올까요? 왜 못 와요? 당연히 4형식 오죠. 가령 이런 식이에요. 어드바이즈드는 한번 그대로 유지를 해볼게요. 여기 My mother my mother advised me to sell
him, my old car. 여기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I sell him my old car. 이게 그대로 일로 들어간 것과 같아요. 요 부분이 이거죠. I sell him 보이시나요? 요게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사용식을 했기 때문에 my old car. 자, 나는 그에게 내 중고차를 판다. 요 관계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목적어 부분에만 이 특집으로 그걸 표현해 주기만 하면 돼요. My mother advised 하고 이게 me to sell him my old car. 이렇게 목적 보어 전체 나름대로 주, 술 관계를 가지면서 이 전체가 통째로 어드바이즈의 목적어가 된다는 사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난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 오형식도 올 수 있다니까요.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개관 강의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 여기다 굳이 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겠네요. 좀 접어가면서. 예. 요 얘기입니다. My mother advised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keep my teeth clean.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기에 문장을 좀 이거를 놓고요. 문장을 하나씩 좀 쪼개서 최대한 친절하게 한번 해볼게요. My teeth are clean.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 이빨은 깨끗하다가 되어 내 치아는 그러면은 요게 I keep my teeth to be clean. 이 구조랑 아까 했던 I believe him to be honest. 이거랑 구조가 똑같다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을 먼저 해볼게요. 이 문장을.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I believe him to be honest. 오케이. 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요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I believe him honest 하고도 똑같아요. 이랑 똑같은 모양이 요걸 한번 밑에다 그려볼게요. I keep 주어 서술어 여기가 그대로 요 모양이나 똑같죠. My teeth to be는 이형식 그 비동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해요. 요게. 그래서 나는 내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오케이?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지나면은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단계만 더. 요게 그대로 요 문장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My mother advised me to keep, 아이고, 여기가, 또 더, 여기, 이렇게, my teeth 하고, to be 생략하고, clean.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강의 들은 다음에 꼭 한번 복습을 해봐야 돼. 이게 처음 눈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거 해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돼요. 내 어머니는 나에게 나더러 내 치아를 청결하게 유지하라고 충고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돼요. 내 어머니는 충고하셨다. 나는 유지하죠. 내 치아는 청결해요. 이렇게 주술 관계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주술 관계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충고하셨어. 그리고 충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나한테. 충고받은 나는 유지하지. 이렇게 주술 관계. 그리고 뭘 유지하냐면 이빨을, 치아를. 근데 치아는 그 어떤 상태로 유지하냐면 청결하게 유지가 돼. 이렇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를 갖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여기와 요 목적어 안에 나름대로 주술 관계가 있는 것이 이러한 문장 형식이 제5형식이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러면 요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